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 됐어요? 너희들이 부등식이 나오면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부등식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부등식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부등식 하면 뗄 수가 없는 것이 뭐죠? 부등식 하면 뗄 수 없는 존재가 뭐야? 오, 부등식이면 등호를 뗄 수가 없어. 부등호하고 등호는 다른 놈이야. 수직선입니다. 부등식하고 뗄 수가 없는 게 수직선이야. 그래서 항상 수직선을 생각하면서 부등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표현도 부등식에다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부터 하는데, 부등식은 우리가 등식은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돼. 등식은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돼. 됐어요? 왜 나누기 할 때 조심하지? 등식은 왜 나누기 할 때 조심해? 0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하지만 부등식은 뭐 할 때 조심해야 돼? 곱하기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나누기 할 때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부등호 안 썼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안 쓴 겁니다. 왜? 뭐부터 체크를 해야 돼? C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체크를 해야 돼. 되니? 여기까지 돼서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0도 있어. 알았어? 이 단어, 이 내용은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고 조심하고. 두 번째, A가 지금 이렇게 적어줄게요. 0A B예요. 0A B면 A 제곱하고 B 제곱 누가 더 커? B 제곱이 더 크겠죠. A 절대값하고 B 절대값 누가 더 커? B가 더 크겠죠.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바뀌게 되네요. 바뀌게 되면서 양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주냐면, 수직선에서 역수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0 그리고 뭘 그리라고?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과 여기에 있는 애들이 대응관계입니다.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요,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과 대응관계야. 역수로 대응관계야. 그래서 짝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1, 1.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저기 무한대까지 갈 거야. 마찬가지로 요놈하고 요놈이 대응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A가 놓이면 여기에 A분의 1이 놓인다는 거야. A가 오른쪽에 있으면 A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인즉슨 A가 3보다 크면 A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 3보다 크다는 3보다 크다가 이쪽이지. 그러면 3과 3분의 1의 대인관계가 여가 대인관계는 맞아. 그럼 이쪽의 역수는 이쪽에 있어야 돼.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또 어떤 사실이냐면 A가 0보다 크고 B보다 크면 우리가 뭐에서 수원에서 배웠던 A의 n제곱 B의 n제곱보다 크고 A의 n분의 1제곱도 B의 n분의 1제곱보다 크다는 것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수직선이 나왔을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나왔다는 것은 수직선에다 써란 소리야.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절대값은 수직선. 절대값 A는 양수입니다.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항상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떨 때 같습니까? 어떨 때 같아? 어떨 때 같아? 어떨 때 같아? A가 양수이면 같죠. 0이면 같아 안 같아? 0이면 같은 거지. 다시 말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은 거고 A가 음수이면 절대값이 큰 거고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무슨 말인가 싶지요? 유성아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음수라는 말이야. A가 음수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말은 앞에서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똑같다 이런 색깔 생각하면 돼. 식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식의 표현이 다른데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값 절대값 A가 A보다 크다는 말은 A가 음수란 말이야. A가 음수란 말은 절대값 A가 크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둘 중에 쉬운 표현으로 당연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로 쓰고 넘어갈게요. 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뺍니다. 빼면 기준이 되는 게 누구야? 는 0이 기준입니다. 뭐라고? 는 0이 기준이야. 두 개를 빼면 는 0이 기준이야. 는 0이 됐다는 소리는 A랑 B랑 같았던 소리고 그보다 크다는 것은 A가 더 크다는 소리고 반대가 되면 B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소관계의 비교는 무조건 빼면 됩니다. 문제는 빼면 되는데 뺄 수 없을 때가 문제야. 우리의 문제점 뺄 수 없을 때야. 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뺄 수 없을 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 전에 배웠던 성질들을 이용을 할 거야.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해서 곱해서 할 거고 빼서 할 거고 제곱해서 할 거고 루트 씌워서 할 거야. 통분해서 할 거야. 이런 것들 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부등성질을 이용해서 뺄 수 있게끔 만들 거야. 뺄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문제입니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유성아 안 적었어? 덜 적었어? 덜 떨어졌어? 다 적었어? 누가 더 커? 좌변이 커 우변이 커? 상식적으로 좌변이 커 우변이 커? 상식적으로 우변이 크겠지. 이건 당연한 말 아니냐. 상식적으로 우변이 더 크겠지. 이건 상식이 안 통하네. 이건 상식이 안 통하지. 좀 어려운 상식이 얘기 없네. 얘는 좀 쉬운데. 누가 더 커? 상식적으로 누가 더 커? 어? 몰라요. 너 왼쪽 어디야? 오, 왼쪽을 알고 있네. 네. 왼쪽은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뺐잖아. 음수 나올 수 있냐? 있어요. 오른쪽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오른쪽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야. 이 당연한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오,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를 어쩔 거야? 두 식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할 거야. 보통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되면 되겠지. 두 수를 뺀다고 했잖아.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뺄 거야? 제곱을 해서 뺄 거야. 요게 지금 뺄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제곱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타깝게도. 절대값 A 그대로 쓰면 돼요. 2배 절대값 AB 플러스 2배가 아니라 B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아요.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아요. 알겠니? 뺐더니 A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 같다겠지. 살아. 이렇게 나왔네. 아까 나왔던 거지 이거. 아까 나왔던 거야. 절대값 A는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절대값 AB는 무조건 AB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된다고. 됐니? 결론적으로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요 말을 뭐를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주는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냐? 어떨 때 같냐 이 말이잖아. 어떨 때 같아 얘랑 어떨 때 같은다고 아까 했잖아. 어쩔 때? 유성 어쩔 때? 양수일 때. 0은 같아 안 같아?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다고. 등호 성립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등호가 성립 안 할 때는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부호가 음수란 소리였어. 알았니? 다음. 대소관계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나누기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나누기를 할 거야. 보통 나누기는 어떤 형태냐면 지수 형태가 강할 때입니다. 지수 형태가. 약분이 될 때야. 곱하기 형태가 많이 나왔을 땐 나누기래. 나누기는 기준이 누구겠어? 기준이 누구야? 1이야. 1이면 같습니다. 1이면 같아. 1보다 크면 누가 더 커? 유성아, 1보다 크면 누가 더 커? B가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여기는 조심해야 돼. 단 어떨 때만 있냐면 어떤 조건에 단이란 말 지워버리고 그냥 A가 양수와 B가 양수란 말을 요거 1대란 말을 무조건 확인하고 풀어야 돼. 빼기는 관계없습니다. 빼기는 음수 비교할 수 있고 음수 양수도 비교할 수 있어. 나누기는 안 돼. 나누기는 안 된다고. 알았니? 나누기는 비교값이 1이 될 수가 없어. 알았지? 양수들만 비교할 거고 음수들만 비교할 수 있어. 양수들만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볼게요. A보다 분자가 더 크면 B가 더 크고 분모가 크면 A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죠. 양수들만 얘기한 겁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식이니까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등식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 부등식은 달달달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적어줄게요. 1번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1보다 크다. 1이 아니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맞아? 크거나 같다가 맞아? 크다가 맞아? 아마도 크다가 맞아? 크거나 같다가 맞아? 너는 뭐 도리도리가 맞아? 짝짝고? 도리도리 짝짝고? 도리도리? 뭐 3초 크다가 맞아? 크거나 같다가 맞아? 크다가 맞아? 오, 드디어 3초 만에 대답을 했어. 하지만 틀렸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 유성아, 둘 다 맞는다고 해. 크다도 맞고 크거나 같다도 맞아. 알겠니? 됐어 안 됐어?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 없어? 등호 성립 조건이 없어? 넌 도리도리 하지 마. 도대체 너는 몇 개월이니? 도리도리가 보통 몇 개월이 하니? 내가 알고 있는 도리도리는 차에 있는 애들 있잖아. 차에 있는 애들. 그 일본 고양이 애들 있잖아. 차 덜컹하면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덜컹. 그러고 있어 너가. 그러면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랑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표현이야. 얘랑 얘랑은 같은 표현입니다.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얘는 등호가 있다는 것은 얘가 등호 조건이 하나 있겠지. 얘 등호 빠지면 달라집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 말인즉슨 두 번째 이 말인즉슨 A가 뿔마 B가 아니란 소리야. A가 뿔마 B면 0이 돼버립니다. 0이 되니까 0이 빠졌으니까 뿔마 B는 아니야. 위에는 다 되지만. 두 번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크거나 같죠? 기억납니까? 유성아 기억나니? 1학기 때 곱셈 공식 변형에서 나왔던 식이야. 기억났어요.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넘겨서 2를 곱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 3개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 식 잘 나오는 식이야. 알겠니? 이 식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식에다 2배를 한 거야. 2배. 알겠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지금 얘가 연결고리야. 알겠니? 이렇게 됐고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랑 C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절대부등식은 식을 보자마자, 이 절대란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보자마자 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 이게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다음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입니다. 산술이란 말은 덧셈적인 이런 말이야. 산술이란 말은 덧셈적인 평균. 됐니? 기하란 말은 곱셈적인 평균이야. 조화란 말은 어려운 말이네. 조화란 말이 어려운 말이네. 조화란 말은 실은 역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평균이라는 뜻은 원래 모든 연산기호의 평균이 다 뜻이 있어. 좀 어려운 말이야. 알겠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균은 덧셈적인 평균입니다. 그게 산술평균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알겠니? 실제 우리가 평상시 쓰는 평균은 덧셈적인 평균이야. 그래서 산술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더하면 2로 나누고 세 개를 더하면 3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야. 두 개를 곱해가지고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입니다. 자,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자, 그냥 평균이라고 말을 하면은 산술평균을 말합니다. 역수 A분의 1, B분의 1. 평균 2분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 이해됩니까? 역수의 평균의 역수. 식 쓸 수 있겠냐? 유성아?
얘를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주 보여질 거야. 이 식이 나왔다는 말은 역수를 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원래. 뒤집어 가지고 풀란 소리야. 얘네들이 다 이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뭐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공부를 하자면 아주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얘를 사용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만 사용을 합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만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쓰다 보면 식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쓰질 않고 얘를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자, 산술, 기하, 조화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는 조화는 버리고 산술, 기하만 쓸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그냥 산술, 기하로 말을 할 거야. 요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풀 거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정확한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루트 ab인데 요식보다는 요식을 더 많이 사용돼. 뭐 당연하겠지. 두 개 더하기는 아주 쉬운데 이렇게 2를 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일부러 그냥 2를 넘겨서 계산해 버립니다. 알겠지? 자,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어떨 때 등호 성립하냐면 A랑 B랑 같을 때 같을 때 합니다. 뭐 증명은 너무 쉬워요. 루트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제곱해서 뺄 거야. 그래 되고 왜 같냐? 어떨 때 같아? A랑 B랑 같으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너무 쉬운 증명이야. 여기서 증명도 일단 중요하지만 산술기하는 증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언제 사용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언제.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사용하냐면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합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곱이 주어지면 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나옵니다. 좀 어렵겠지? 외우는 게 어려워요. 자, 등호 방향을 보면 너희들은 최소값이 나온지 최대값이 나온지는 알아야 돼. 3초. 대답도 안 하냐 이제? 무시냐 3초? 3초 싫어? 2초로 바꿔줄까? 빨리 대답해.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너 대답하라고. 3초라고 했지.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저이 진짜 씨. 준우야 최대값 같냐 최소값 같냐? 최소값 같지? 최소값이 3이야.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없어.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의 정수라고 나와 이제. 알았니? 준서야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어디 갔다 왔냐 또? 최대를 갖는다고. 그 부동호 방향이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해 준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부동호 방향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잘못 풀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합의 뭐뭐보다 크다니까 최소값이고 곱의 최대값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게 정확한 거야. 하지만 못해도 곱 조건이 나오면 합을 알려주고 곱을 물어보거나 곱을 알려주고 합을 물어보면 됐습니까? 산술기하를 쓸 거라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입니다. 알았어? 지금 부등식 문제니까 최대값 최소값 범위 문제야. 값된 문제가 아니야. 어떤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특히 어떠냐면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일정하면 하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곱에 대한 내용이야. 합하고 곱에 대한 내용이야.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런데 안 주어주더라도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합의 최소값을 곱이 일정하면 곱을 안 알려줄 거라고. 이시 합, 곱, 산술기하야. 일단 최대값까지 연결하면 범위적인 말하고 생각하면 합, 곱, 산술기하야. 얘는 예시가 좋지 않아. 좋지 않아서 얘도 아직은 좋지 않아. 아우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좀 스텝 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좋지 않아. 자, 잘 봐. 얘의 최소값을 고리. 뭐 알려준 것도 없고 이거 하나 알려줬네. 이거 하나 알려주고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네. 없어. 뒤쪽은 질문이야. 이거 하나 알려주고 이거 최소값 구하라겠다 이 말이야. 근데 잘 봐.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특히 곱이 일정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특히 곱이 일정하면 또 특히 쓰면 안 되고 또 다른 말하면 특히 말고 또 좋은 말 하면 혜원아 좋은 말 뭐 있어? 특히 특별히 스페셜리 뭐 있어? 좋은 단어가 있냐? 특히 썼으니까 다른 단어 쓰려고 그래. 모르겠는데 쓰면 돼. 모르겠는데. 에이씨. 특히 또 써. 특히 특히 역수꼴입니다. 왜 그러겠어? 역수꼴은 곱이 일정합니다. 역수꼴은 곱이 일정하려면 역수꼴이 모양이 완전 똑같아야 돼. 문자가 사라지는 꼴이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문자가 어째야 돼? 사라지는 꼴이어야 돼. 안 사라지는 꼴은 안 돼. 은서야, 기아 아니야. 역수꼴. 곱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저이씨 바보 저이씨. 대답 빨리 안 할 거야. 얘를 곱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사라지려면 어째야 돼?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문자를 봤을 때 이 식이. 자, 분모 이 다항식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가 이 루트 9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로 곱이 일정한 꼴이 나온다고 이 말이야. 그럼 이런 꼴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이거지. 식은 좀 차이가 났지. 갑자기 없는 놈이 나왔지. 없는 수입니다. 수는 내가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낸지는 알겠니? 자, 역수꼴을 내가 상수를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길이가 100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 합니다. 길이가 100m야. 100m야. 직사각형을 만들려 합니다.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네. 전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요 길이를 x라 하고 요 길이를 y라 놓겠다. 우리가 지금 요 길이들이 지금 100이란 소리지. 얼마가 100이야 지금? x가 5개, y가 2개 해서 이게 100이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이라고. 요놈의 뭘 원하고 있어? 최대의 상황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지. 뭐가 나왔어? 곱이 주어졌고 합이 주어졌고 곱에 대한 최대값. 아주 대표적인 산술기하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럼 어떻게 돼? 5x 플러스 2y라는 놈이 산술기하를 쓰면 5x 2y가 되고, 요 왼쪽 식이 100이 되니까 우리는 xy를 알아내려면 나눠주고 제곱하게 되면 10xy가 뭐보다 크냐? 1하면 2500이 된가요? 맞니? 그래서 xy가 지금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넓이 최대값이 나오겠지. 자, 질문이 봐봐.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최대가 될 때의 둘레길을 구하라는 말은 조건을 묻는 문제야. 최대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묻는 문제야. 조건은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와도 되지만 산술기하 쓸 때 할 거야. 조건이 뭔 말이야? 조건은 등호 성립 조건을 말하고 있어.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등호에서 갖기 때문에. 알았니?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 등호 성립 조건이 얘랑 같을 때야. 그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 5x랑 2y랑 같으면서 50이 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x는 10이고 y는 25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곱하면 250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등호 성립 조건으로도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으로. 식 바꾸기가 어지러우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왼쪽 식은 a하고 b분의 2야. 오른쪽 식은 b하고 a분의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꼴은 역수꼴이 아니야. 역수꼴이 아니지. 얘도 역수꼴은 아니지. a랑 요놈하고 역수꼴이고 b랑 요놈이 역수꼴이야. 알겠니? 그럼 얘가 산술기하가 당장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얘를 가로를 풀어야 됩니다.
꼭 가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로 안 풀고 산술기하를 푸는 사람과 가로 풀고 산술기하를 푸는 사람이 답이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 구한 겁니다. 산술기하는 무조건 한 번만 사용하고 식에서 한 번만 사용하는 거야. 알았니? 2번 이상 사용할 수도 있어. 센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어. 그 문제는 아주 어려워. 요 문제가 위치상 잘못 나왔어요. 잘못 넣은 것 같아. 789번 별표 쳐놓고 아주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든 간에 이거는 가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가로를 풀면 AB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풀고 보니까 AB하고 A분의 4가 역수꼴이 등장했지. 그러면 두 개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자, 나중에는 역수꼴이 만들어졌으면 요거는 생략할 거야. 요 말은 요건 생략한다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없애려고 만든 거잖아. 이 생략해서 써도 관계는 없을 거야. 알았니? 그래서 지금 원하는 답은 88, 16이 나왔다 이거야. 알겠니? 산술기하 이해되니? 산술기하는 얘 문제보다는 내가 다른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x 양수 조건입니다. 밑에 따야 되구나. x 양수 조건이고요. 별발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유성아 이해되니? 최소값을 구하시오 나왔어. 얘를 어떻게 풀 거야? 형태상 분수 형태가 어떤 분수냐면 이게 가분수 형태거든. 우리가 식을 문제를 풀 때는 가분수 형태는 제일 불편한 형태입니다. 가분수 형태가 제일 불편한 형태야. 제일 편한 형태가 어떤 형태야? 대분수 형태입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야 돼.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식이 지금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보여야 되지. 요 두 개가 뭐다?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다. 2배의 루트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니? x가 얼마일 때? 등호가 x랑 x분의 4랑 같을 때 x제곱이 4가 되고 x가 양수니까 x가 2일 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하나만 더.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식이 나왔어. 위에 문제하고 역수로 나왔어. 그래서 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위에 꼴은 쉽게 풀어졌어. 1차분의 2차는 대분수 가분수로 바꾸면 얘를 뭘로 바꾼다고? 대분수로 바꾸면 바로 산술기하가 바로 보이는 형태인데 얘는 2차분의 1차야. 2차분의 1차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얘는 진분수 형태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풀 거냐면 얘하고 얘가 역수입니다. 역수. 얘의 최소값이 있다는 말은 요놈의 최대값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맞니? 역수가 뒤집히면 그렇게 됐잖아. 얘의 최소값이 있다는 말은 요놈의 최대값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2보다 컸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역수니까 2분의 1보다 작았다가 나올 거라고. 뒤집어졌으니까. 똑같은 풀이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볼까요? 봤더니 요놈을 이렇게 바꾸면 돼.
얘를 이렇게 바꿔. 그렇게 되면 지금 요거 놈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지금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따로 적어도 되고, 나는 뭐 좀 적다 보면 잘 알면 그냥 바로 가도 돼. 다이렉트로 풀어도 되고, 요 놈이 지금 2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요 놈을 뭐 했어? 역수를 썼다 이거지. 역수를 했으면 이쪽도 역수가 되면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판단할 거냐 뭐야? 1차분의 2차, 2차분의 1차는 산술기로 다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뭐라고? 뭐는 가능하다고 지금? 1차분의 2차, 2차분의 1차는 다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2차분의 2차는 될까 안 될 것 같아? 2차분의 2차는 가분수 형태입니다. 2차분의 2차는 가분수 형태라고. 그런단 말은 2차분의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알겠니? 다 풀어낼 수 있어. 좀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예시 하나만 들어주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x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양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양수 조건은. 내가 아까 말했지, 산술기하스 할 때 양수 조건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니? 선생님이 이게 문제 잘못 냈으면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얘를 뭘로 바꿔? 유성 어떻게 바꿔? 그 대분수 형태로 바꿔. 어떻게 바꿔? 대분수 빨리. 어떻게 바꿔? 조립제법 씁니다. 조립제법 써요. 배운 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얼마냐? 이렇게 됐지? 그럼 요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소리야? 어떻게 바뀌어? x-1 플러스 x-2분의 2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라고? 얘랑 얘랑 역수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3초.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만들어?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고. 누구로 만들어야 돼. 저 3초는 10초를 지났습니다. 얘는 절대 못 바꾼다고. 얘는 갇혀있어 분모에.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2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역수꼴이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추가가 돼서 플러스 1 쓰면 되고, 이제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 알겠니? 어떻게든 1차분의 2차는 다 풀어져요. 양수 조건만 있으면 산술기하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산술기하에서 이어서 뒤에 코시종 설명하고 앞으로 명제 용어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